안녕하세요. 독서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불같이 독서하고 글 쓰고 말하기를 실천하는 불독남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보수주의자의 양심이라는 책입니다. 책의 저자는 베리 골드워터입니다. 이분은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출생의 정치인으로 상원 의원직을 맡았었고 이후 대통령 후보까지 올라간 인물입니다. 비록 선거에서 낙선을 했지만 미국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낙선자로 남게 되고요. 또한 미국 보수주의의 아이콘이라 불릴 만큼 자유수호에 있어 철저한 원칙을 내세우셨던 분입니다. 그래서인지 당시 사회주의인 소련을 적당한 타협이 아닌 철저한 원칙으로 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었죠. 그는 평생 미국의 공화당 일원으로 재임했었고 이후 상징적 원로로 존경받는 사람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이 책은 268페이지의 작은 분량이지만 출간 당시에는 350만 부 이상이 판매되었고 지금도 매년 새로운 개정판이 발간되고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베리 골드워터의 책을 찾게 되는 것일까요? 그만큼 보수주의가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골드워터가 말하기를 정치인들은 자신이 보수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리는 것을 꺼려 한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부를 때 따뜻한 보수주의자 또는 진보적 보수주의자라고 불러달라 부탁한다 합니다. 이런 모습에 골드워터는 통탄을 금치 못하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은 어찌 보면 사람들의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들에게는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상황은 보수주의가 크게 위축되어 있는 상태였고 현재와 마찬가지로 보수라는 말이 구시대적이다라는 관념을 대중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골드워터 생전에 직면한 보수주의의 위축된 현실이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미국의 역사를 보면 장기간 민주당이 집권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1932년부터 약 20년간 민주당 소속의 루즈벨트, 트루먼이 대통령 직분을 수행하였죠. 이 시기에는 국가적인 정책들이 펼쳐졌는데 뉴딜 정책 및 페어딜 정책입니다. 그리고 1952년에는 공화당 소속의 아이젠하워가 집권합니다. 공화당 소속이긴 하지만 여전히 뉴딜 정책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이후 1960년에는 케네디가 집권을 하게 됩니다. 케네디는 민주당 소속입니다. 이처럼 오랫동안 뉴딜 정책을 시작으로 민주당을 중심의 진보적인 국가 개입이 시작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골드워터는 국가의 개입으로 인한 자유가 침해되는 현실을 직면하게 되는데요. 보수주의자로서 자유를 수호하고 확대하는 책무를 다하지 못했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양심의 소리를 적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책인 보수주의자의 양심입니다. 골드워터는 정치인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보수의 뜻을 알지 못한다고 했죠. 앞서 언급했듯이 정치인들이 자신을 따뜻한 보수주의 또는 진보적 보수주의라고 불러달라고 하는 것만 보아도 보수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보수라는 말은 굳이 어떠한 수식어를 붙이지 않아도 그 자체로 모든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의 인식을 살펴볼까요? 사람들의 인식을 보면 보수라는 말은 모든 것들을 경제적 관점으로만 해석해버리기에 냉혈한 느낌으로 다가올 겁니다. 반면 진보는 사람을 위하고 이들의 문제를 함께 나누는 친근한 느낌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또한 자유를 갈망하는 쪽은 보수이고 평등을 강조하는 쪽은 진보라고 생각하죠. 여기서 보수와 진보를 비교하는 이유가 둘 중 어느 하나가 없어져야 할 대상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수와 진보는 우열의 문제가 아니고 신구의 문제도 아닙니다. 언제나 상생해야 할 파트너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자유와 평등을 현실적으로 다 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늘리면 평등이 줄어들고 자유를 줄이면 평등이 늘어나는 것이죠. 골드워터는 보수 진영에 있던 사람으로서 자유를 중시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체 보수와 진보의 의미는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 골드워터의 말을 들어보도록 하죠. 그는 보수주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보수주의는 한 인간을 볼 때 경제적인 주체로도 보지만 더 우선시하여 보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냐면 정신적 욕구와 정신적 욕망을 실현하는 하나의 사람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을 수 없고 각기 다른 잠재력을 가진 독특한 창조물이라 여깁니다. 그렇기에 개인의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동시에 그 자유로 타인에게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즉, 선택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 개인의 잠재력을 개발하는 철학만이 인간 본래의 본성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골드워터는 말을 합니다. 다음으로 진보주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진보주의는 보수주의에 비해서 호소력이 강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수 진영과 달리 진보는 인간의 존재를 논하고 이들의 불편함과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에 중점을 두기에 호소력이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사람들의 경제적인 면을 보장하면 정신적인 면도 저절로 고양될 거야 라고 하는 진보주의의 생각이 깔려 있는 것이죠. 이와 달리 보수주의는 인간 근본의 정신을 우선시한다고 앞서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수와 진보의 의미를 보았는데요. 골드워터는 강력히 보수를 지지하는 입장을 취합니다. 그리고 그는 진보의 위험성을 말을 하는데요. 사람들의 경제적인 부분을 충족시키는 것을 우선시하고 이를 사회의 가장 큰 임무다라고 여기는 진보주의가 위험하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의 경제적 충족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과도한 세금과 각종 규제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기업들은 물론이고 자유를 기반으로 한 시장 경제가 흔들릴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야말로 인간 본성에 대한 투쟁이라 말을 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보수주의는 인간 근본의 본성을 존중하기에 자유에 대한 각종 규제를 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세금으로 인한 국가적인 운영과 분배는 정부의 비대함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즉, 국가의 개입이 커진다는 말입니다. 국가는 개인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기관입니다. 하지만 국가가 비대해지면 더 이상 필요 기관이 아닌 억압하는 사회주의 기관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지 국가를 언급해 볼까요? 복지라는 말이 있으니 좋게 들리지 않나요? 하지만 복지를 위해서는 사회주의가 사유재산을 국유화시킨 것처럼 복지 국가도 과세라는 이름으로 사유재산들을 효과적으로 압수할 수 있다는 거죠. 역사를 보더라도 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게 돼 있고 지키라고 정해진 헌법을 너무 쉽게 안내 가이드처럼 무시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헌법은 절대주의 방향으로 팽창하는 정부의 경향을 억제하기 위해 만든 제도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또한 국가의 개입, 즉 국가가 주는 혜택들에는 공짜가 없다는 것입니다. 개입에는 항상 정부의 요구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하는 것이죠. 국가에 의존하는 존재로 전락해버린다면 개인에게 주어지는 더 이상의 자유란 없게 됩니다. 보수주의가 외치는 것은 인간 본성에 부합되는 자유를 기반으로 정신적 욕구 실현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제일 우선인 것이지요. 실제 이 책을 보면 여러 챕터를 두고서 국가 개입에 따른 문제점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골드워터의 보수주의 절대 원칙들을 말을 하고자 하는데요. 당시 미국은 2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세계 최고 강대국 반열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련이 핵실험을 성공함으로 곧 미국을 앞지를 수도 있다는 분위기가 한껏 조성이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 골드워터는 소련을 대하는 미국의 온화한 외교적 태도를 비판하죠. 보수주의자로서 그의 원칙들을 간단히 열거하며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가 되어야 하고
적에 대해서는 공격적이어야 한다입니다. 골드버터는 역사를 빗대면서 말하기를 침략하려는 나라 앞에서 온화한 태도로 승리를 이룬 나라가 이제껏 없다라고 하면서 제일 좋은 전략은 상대가 공격할 엄두가 나지 않을 만큼 우리 스스로가 강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산주의 운동을 하나의 이단적 탈법자라고 선언해야 한다입니다. 이 말은 공산주의 운동을 하는 집단 및 정부에게는 외교적 승인 철회와 존재 자체를 부정하므로 세계에 천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는 공산주의 정권의 군사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입니다. 골드버터의 말에 따르면 우리가 아무리 평화를 원해도 상대가 싸울 마음이라면 아직 전쟁 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외국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강대국답게 해야 할 것이고 공산주의 아래에 있는 주민들에게는 반기를 들릴 수 있도록 지원과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한다입니다. 이렇게 미국 공화당의 원로라 존경받았던 베리 골드워터의 책을 보았습니다. 이 책은 보수에 대한 개념들을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어 많은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팩트를 알고 정확한 개념 위에 서야지 적합한 행동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자유의 수호자가 되기를 원하면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